토론을 통해서 투표로 결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 요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나쁜 데다가 또 불균형 성장 발전에 따른 지역 소외까지 겹쳐서 요새 저도 참 이 말 하기 싫던데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노인과 바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이게 부산만 겪는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부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흐름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의 일부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면 지방 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로, 또 면 단위 이런 데서는 읍내로, 또 지방 대도시들은 또 수도권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뉴욕으로, 또 이런 면들이 있죠.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집중화 현상이 사실은 거부하기 어려운 마치 중력처럼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실제로 취해왔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과 기회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걸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한 곳에 집중하는 소위 올인, 몰빵 전략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역으로 하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뭐 산업 경제 정책으로 보면 몇몇의 기업들을 골라서 거기에 이제 자원과 기회, 역량, 정책을 집중했기 때문에 소위 재벌 문제가 생겨나기도 했고, 어찌 보면 우리 개개인들 속에서도 특정 계층, 특정인들이 마치 특권층처럼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때는 꽤 유용한 성장, 발전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화까지 이뤄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전 세계에 각광을 받고, 우리가 또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좀 훼손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은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면 이제 그 일극체제, 집중화 전략, 또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수도권 일극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과밀해서 죽을 지경이고, 지방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죠. 소위 소멸 위험을 겪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혜, 배려,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에서는 그간의 정부들도, 특히 이제 민주정부는 균형 성장에 또는 균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렇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획기적 결과까지는 이르지 못한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어쨌든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아마 이 중에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미리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민생 지원, 또 소비 쿠폰 지원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걸로 정책 결정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도 약간의 작은 금액이지만 실효적인 정책 효과를 느끼고 계시죠? 액수가 너무 작아요. 별거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배분에서 앞으로는 아예 이걸 원칙으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 정책 결정, 정책 판단에서도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주력했던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든지 또는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어쨌든 지역이 좀 광역화해서 좀 경제적 또는 사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국가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도 중력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규모가 커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지방 정책들, 지방 발전 전략을 부울경을 중심으로 좀 빠르게 한번 시행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해당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호남 지역 광주 전남에 가서 광주 전남이 가진 특성 중에 이 특장점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전환할 때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립해보자라고 지금 얘기해서 우리 정부 안에서 특히 대통령실 안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울경은 어떻게 할까? 역시 항만 물류 도시라고 하는 특성을 좀 최대한 살려서 좀 발전 전략을 짜보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마침 지금 기후 변화로 지금 북극 항로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이 아마도 북극 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이거 뭐 한 10년, 20년 후 일인데 뭐 지금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50년, 100년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사실은 빠른 게 아니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항만 물류 중심 도시로 동부가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가능한 방안이 뭔지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정치적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선거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빈말하고 그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한다면 하죠. 그래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부산 집중 이전도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역시 행정에는 속도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산하기관들 또 관련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기관들 또 출자 출연 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행정적인 조치뿐만이 아니고 회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어쨌든 부울경 그중에서도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시고 가급적이면 똑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마시고 특히 사적인 이야기나 개인적 민원에 가까운 얘기들은 아마 들어오실 때 메모지를 다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러시면 뭐나 메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서 개별 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공통의 의제 중심으로 우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이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말씀을 부산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강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님의 부산 발전 비전에 대한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해양 강국의 꿈, 부산에서 세계로 부산의 마음을 듣다. 이 행사의 주무부처 장관인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우리가 북극 항로를 선도해서 해양 수도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해양 수도권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결단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1급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이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이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절박한 마음으로부터 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결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넘어야 될 산과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 과제와 숙제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인 저 전재수와 우리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의 몫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제대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포항공대는 2030년에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과 스웨덴의 공동연구진은 2027년이면 북극 항로가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백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전 세계는 경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24년 기준으로 34번이나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국적 성사인 코스코는 국제해사기구 IMO에 항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미 상시 운영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쇠빙선을 15척 구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서쪽으로는 무바로스크,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3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은 제4차 해운 기본 계획에 북극 항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적 선사인 CGM은 올 2월 달에 쇠빙선을 4척을 구매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북극 항로를 선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극 항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초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점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거점 도시를 저희들은 부산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왜 부산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7위, 환정량 기준 세계 2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벌크, 액체 화물 등등 해가지고 모든 화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0선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진해신항이 개발이 되면 66선석이 됩니다. 싱가포르가 1인데 지금 66선석입니다.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가장 강력한 상대가 될 상하이항이 지금 54선석입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세계 1위로 선석 용량을 늘릴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선 인프라가 이미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이 조선벨트에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미염산단의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잘 포진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리업체의 63%가 이곳 동남권에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선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운 인프라도 역대 세계 최강입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전기 노선 26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2등입니다. 전 세계 280개 항만으로 연결되는 경쟁력 있는 해운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 연결선 기준으로 하자면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해운 항만 업체의 63%가 이곳에 있고 매출액의 73%가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종사자의 50%가 이 동남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산업 인프라도 막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의 자동차, 에너지, 막강한 조선벨트, 창원의 첨단 기계산업, 방산산업, 그리고 포항의 제철, 철강산업까지 이 항만의 배후의 수출용 산업단지들이 잘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 즉각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인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국립부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여기는 조선해양물류 관련 학과들이 개설이 돼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겁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항만, 조선, 해운, 산업, 인재 인프라에다가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첫 번째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상 사법기능을 총괄하게 되는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HMM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해운 대기업을 집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던 동남투자공사를 자본금 3조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 동남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다가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이 4종 세트를 적절하게 믹서시키고 극단적이고 최고 수준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단에 또 다른 서울 수도권 하나를 만들 것이고 그 또 다른 서울 수도권을 저희들은 앞으로 해양 수도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위태롭게 성장 엔진 하나 가지고서 날고 있는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굳은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일극체제를 극복을 하고 대한민국이 다극체제로 나가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바로 이곳 불경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셨고
저희들이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 실적과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의 결단을 제대로 이행하여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이겠다는 해수부 장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의 5급 3특 균형 발전과 부산의 역할에 대한 발제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호흡을 맞춰서. 지방시대 위원장, 근데 지방시대 위원장 이전에요. 그저께 그 위촉장 수여식 때도 대통령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를 하시더니 오늘 또 한 번 강조를 하셔서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시대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좀 생소하시죠? 이전에 그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졌던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를 책임졌던 자치분권위원회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서 일종의 다시 얘기하자면 지방살리기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보면 결국 지방 살리기는 국가 살리기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건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이 해양 강국으로 가는 해양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해수부 이전이 신속하게 돼야 되고 해수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해수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도 함께 신속하게 이전이 돼야 하는데 그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수부와 협력해서 공공기관을 신속하게 이전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시도 단위로는 더 이상 지역발전이 균형발전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를 넘어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부울경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충청권 이런 그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를 이전하면 당연히 큰 공공기관이 오기 때문에 부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수부만 이전한다고 부산이 지금까지의 침체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해수부가 왔을 때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공공기관들이 반드시 함께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산이 명실공히 해양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 혁신도시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를 만들 때 부산은 혁신도시가 세 가지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가 해양수산이었고요. 두 번째가 영화산업이었고 세 번째가 금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혁신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방이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 추진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다가 그 정부가 바뀌면서 혁신도시 2단계 추진사업이 계획이 다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단계 사업들이 전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혁신도시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오면 그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있는 대학들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이 되면 당연히 함께 그 인재를 보고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찾아오게 만들어서 공공기관과 대학과 기업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지역 혁신 성장의 거점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그 이후에 정책들이 다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혁신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서 그 공공기관의 직원들만 와 있는, 그것도 전부 다도 아니고 그런 혁신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수부도 마찬가지다. 해수부만 오는 것에 그치면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와 함께 1차 이전 당시에 왔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해서 올 수 있는 공공기관들도 함께 와야 됩니다. 이것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해수부가 이전될 때 반드시 그 공공기관들